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요, 오늘은 문제풀이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요소예요. 회로죠. 그래서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투자율, 자속의 투과 정도, 도전율, 전류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정도 맞습니다. 전기저항, 자기저항도 맞습니다. 자속은 자기 회로를 도는 녀석이었다면 전기 회로를 도는 녀석은 전장이 아니고 전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 기자력,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 기전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2번 문제로 보시면은요. 권수가 100회 감겨있는 권수는 우리가 기호로 N을 쓰고요. 0.1초 동안 시간 동안 전류가 0.5A에서 0.3A로 변화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간당 전류의 변화량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초당 0.2A의 변화량이 생겼죠. 그때 기전력이 발생했답니다. 그때 기전력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볼트가 생겼대요. 그러면 이때 자기 인덕턴스 L은 몇 마이크로 헨리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유도 기전력은 시간당 전류의 변화량만큼 생기고 그때 인덕턴스에 비례해서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크기만 고려하는 거니까 이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외하고 생각할게요. 자, 이때 만들어진 기전력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고요. 그때 우리가 L 값을 모르죠. 시간은 0.1초 동안에 0.2 웨버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가 되죠. 여기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오, 그러면 여기 약분되니까 선생님 인덕턴스는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쵸? 단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죠. 그래서 정답이 10의 마이너스 4승 헨리인데 물어보는 건 마이크로 헨리로 바꾸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요 헨리를 마이크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10의 마이너스 4승 헨리였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마이크로 헨리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이에요? 그쵸?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요.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필요하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줘. 그래서 10의 플러스 6승을 동시에 곱해주면 얘네들이 계산하면 10의 0승 1이 되니까 크게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로 뺐었을 거잖아요. 그럼 남는 건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플러스 6승만 남는다. 다시 말해서 10의 2승이죠. 정답은 100의 마이크로 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를 빼보세요.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6승. 얘도 빼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얘도 빼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서 나온 값 10의 마이너스 4승 헨리가 나오는지 확인하신다면 자, 보세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푸실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은 1회 감은 코일의 권수죠. 지나가는 자속이 시간 100분의 1초 동안에 0.3에서 0.5 웨버로 자, 자속의 변화량이 생겼네요. 여기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이게 0.01분의 0.2 웨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유도 기전력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만큼 생기고 그때 코일의 권수에 비례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크기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속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수는 1회 감겨 있고요. 0.01초 동안에 0.2 웨버의 변화량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 곱하기 100을 해주세요. 왜냐면 0.01을 1로 만들려는 전략이고요. 분모에 100을 곱했으면 분자에도 동일하게 100을 곱해야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1 곱하기 1분의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전력은 몇 볼트? 그렇죠. 20볼트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어디에 밑줄이에요?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무한장 직선도체, 무한장 직선도체 이게 되는 거죠. 전류를 통했을 때 약 10cm 떨어진, 이 정도 떨어졌다고 해볼까요? 10cm 떨어진 이 점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겼다라고 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때 세기가 2A 턴스 퍼 미터짜리라면 여기에 흐른 이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우리가요,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면서 자기장의 경로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직선 전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직선 방향이 되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기장의 경로는 원둘레, 그리고 그때 전류가 흘렀을 때잖아요.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10cm 떨어져 있으니까 미터로 반드시 환산하기 0.1m. 그리고 그때 전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가 1이에요. 자, 여기서 x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 여기 분모에 있는 값을 없애버리면 되니까 곱해주면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등호적 같이 똑같은 2파이 곱하기 0.1을 양변에다가 다 곱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0.4파이, 파이가 약 3.14니까요. 1번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보실게요.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비오사바르 법칙 하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이 문제죠.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자, 그러면서 전류가 어디에 흘렀어요? 아주 짧은 길이에 순간 통과하는 찰나의 전류였고요. 그때 회전해요. 사인 세타다. 암페어 턴스 퍼 미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식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더라.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물어볼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다음 중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내요. 그럼 그건 무슨 법칙이다? 그렇죠. 비오사바르 법칙이 됩니다. 6번 문제 보실게요. 6번은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공식 하나를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0.2헨리인 자기 인덕턴스에 그러니까 코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기전력이 발생했을 것이고 기전력 발생 비례 계수 인덕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인덕턴스에 5A의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여기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 코일에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요.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한번 해주실게요. 그러면 그때 축적되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2분의 1의 Li의 제곱이 되더라. 그리고 단위는 줄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기를 지나갈 때 그쵸? 전압과 전류를 받아서 얘가 전력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전력을 이제 적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자, 우리는 축적되는 에너지 결과값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인덕턴스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0.2헨리짜리 코일이었고요. 전류가 5A가 흐르면 했으니까 얼마예요? 1은 2, 0.1, 5, 25니까 2.5줄의 에너지가 축적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우리 이것도 한 번만 정리해서 갈까요?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콘덴서에 전하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 여기에 쌓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정전 에너지라고 표현했고 이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도 2분의 1 QV이면서
2분의 1 CV의 제곱줄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C는 뭐였어요? 그렇죠. 콘덴서의 용량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Q는요, 축적되는 전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과 관계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가로축. 가로축이 의미하는 건 자기장의 세기였고요. 자, 이게 세로축. 세로축이 의미하는 건 자속 밀도였습니다. 자, 0점에서 시작해서 전류가 계속 증가할수록 자속도 많이 계속 나오다가요. 자기 포화가 되면 더 이상 자속이 더 만들어지지 못하고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 전류를 다시 0으로 훅 하고 내렸는데 전류는 0이 됐는데 자속은 0이 되지 않아요. 원래 이 0점에서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남아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잔류자기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전류를요, 반대 방향으로 크게 만들어줬더니 드디어 자속이 0이 됐어요. 하지만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투입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축과 만나는 점의 이름을 보충됐다, 자속이. 그래서 0이 됐다, 보자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 이런 폐회로가 완성이 되고요. 이 폐회로의 면적만큼 뭐가 생긴다? 열 손실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이 열 손실의 이름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만큼의 열 손실이 생겨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란 기기에서 생기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나타낸 곡선이고, 거기서 세로축이 의미하는 건 자속 밀도, 가로축이 의미하는 건 자기장의 세기. 다시 말해서 전류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돼요. 왜?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겠죠. 자, 이때 세로축과 만나는 점의 이름을 잔류자기, 가로축과 만나는 점의 이름을 보자력이라고 한다. 딱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보자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자체 인덕턴스를, 우리가 자체 인덕턴스를 L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 직렬로 접속했대요. 자, 그럼 머릿속에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가동이냐, 차동이냐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봤더니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했더니 하나는 95mH였고요. 한쪽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속해서 측정했더니 15mH가 됐대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이 값이 큰 게 무조건 뭐다? 가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다. 작은 값이 가리키는 게 바로 차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가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에서 차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를 뺀 게 몇 M? 3M 아니고 4M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95mH에서 15mH를 뺀 게 4M이래. 이게 얼마예요? 80이죠. 그러니까 M이 얼마예요? M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정답은 20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호 유도 회로에서 결합 계수가 얼마냐? 자, 상호 인덕턴스란 니꺼 코일에서의 자체 인덕턴스와 내꺼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곱하고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평균한 값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 이 자속이 얼만큼 누설됐는지 결합계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결합계수를 물어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결합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다 없애버리면 되죠. 여기서는 곱해져 있기 때문에 나눠버리면 없어집니다. 자, 등호 기준으로 양변에 똑같은 기작을 해줘야 되죠. 나누기 L1, L2, 루트 L1, L2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 정확하게는 원형 코일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감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직선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이 직선 자기장의 세기는 딱 뭐만큼?
코일의 지름만큼 그리고 코일이니까 권수 곱하기 전류의 세기만큼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5cm죠. 그러니까 2 곱하기 0.05m. 그 다음에 권수가 100회고요. 15A의 전류가 흘렀대요. 자, 그럼 요 계산해보세요. 2, 5, 10이죠. 그러니까 0.1, 1500이죠. 소수가 분모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여기는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15,000이 되겠네요. 15,000A/T가 되는 겁니다. 자, 11번. 11번 문제도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자극의 세기가 m 웨버인 그리고 길이가 L미터인 자석이 있대요. 자,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막대 자석이라고 치고요. N극과 S극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극의 세기는 이 자석은 끝에서의 자극의 세기가 이렇게 세죠. 여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석은 m 웨버만큼의 세기를 지니고 있는 자석이고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자극과 자극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 막대 자석을 회전시킬 때요, 이 회전력의 영향을 이제 끼칠 수가 있는데, 이 회전력에 얼만큼의 영향을 끼치냐, 이 자석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기 모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막대 자석의 회전에 있어서 이 막대 자석이 그 회전력에 관여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그 자석의 자극의 세기가 얼마나 세냐, 자극과 자극과의 사이 길이가 얼마나 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평등 자장내. 제가 평등 자장내 하면 뭘 상상하라고 했어요? N극, S극. 그리고 N극에서 S극으로 무수히 많은 자속이 지나갈 건데 요 자속은 모두 다 같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평등 자장이다. 여기 도선을 이렇게 놨대요. 도선을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어떻게 뒀을 때 이 도선에 받는 힘이 제일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어떨 때냐? 바로 이렇게요. 이 자기력선, 자속과 수직을 이룰 때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식으로 접근해도요. 자, 우리가 이때 작용하는 힘, 전자력 F는 전류가 세면 셀수록 그리고 이 평등 자장내 자속 밀도가 크면 클수록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자기장의 직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죠? 왜? 사인이 90도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90도일 때가 최대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13번 문제 보실게요. 자석에 대한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자극은 자석의 양 끝에서 가장 강하다. 맞습니다. 자극이 가지는 자기량은 항상 N극이 강하다? 아니요. NS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자석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극성이 있죠. N극과 S극이 있고 이 둘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같은 극성 N극과 N극 길이는 반발하고 다른 극성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여기 키워드 있어요.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의 방향. 그쵸?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누구의?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1번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또 볼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자력이요. 전자력의 방향, 다시 말해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줄의 법칙은 뭐예요? 줄의 법칙은 우리가 전류가 흘렀을 때 얼마나 열이 나는지 발열 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줄의 법칙이죠. 주회적분의 법칙은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미 하긴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장의 세기 했을 때요. 경로의 영향을 받는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크게 나오진 않으니까 기억에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1, 2, 4번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기 인덕턴스가 뭐였어요? 자기 인덕턴스란 코일에 전류의 변화량이 생기면 기전력이 생기는데 이 기전력 비례 상수를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전류에는 반비례해요. 왜? 전류의 흐름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전력은 항상 권수와 자속에 비례하므로 요 기전력의 비례 계수와는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헨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코일의 권수 N이죠. 봐봐요. N하고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기장을 크게 하면 자기장을 크게 한다는 건 자속을 크게 한다는 소리죠. 자기 인덕턴스는 증가합니다. 비례 관계잖아요. 맞아요. 유전율에 비례한다? 아니죠. 자속의 변화량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아니고 투자율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율이 아니고 투자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전류를 크게 하면 전류가 커지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인덕턴스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체 인덕턴스 L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각각 그럼 얘를 L1, L2라고 해볼게요. 이런 두 코일이 있대요.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mH라면 결합계수요.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 뭐였어요?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곱해서 반띵 시켜주겠어. 평균을 내준다는 뜻이고요. 그때 이걸 우리는 상호 인덕턴스를 하면서 결합계수는 꼭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결합계수 K는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M이었습니다. 이대로 대입해 볼게요. 루트 160 곱하기 250분의 150 하면은요. 0.75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겠어요?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기호로 우리가 B라고 했었습니다. 평등 자장 속에 N극과 S극 사이에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길이 10cm의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이렇게 뒀다는 거죠. 직각으로 놓고 여기에 몇 암페어요? 4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도선이 받는 힘, 전자력은 전류가 클수록, 자속 밀도가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회전, 그쵸? 직각일 때 가장 큰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만큼의 힘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입하면 됩니다. 4A, 3웨버/제곱미터, 그리고 10cm니까 0.1m로 환산해 주시고요. 각도는 아까 직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사인 90도는 1이에요. 사인 값이 최대값일 때는 1이다. 그래서 정답은 1.2N,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는 요게 보여요.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는 도넛 모양의 철심에 코일이 이렇게 감은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쵸? 코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전류가 코일에 흐르게 되면 자기장은 이 철심 내부를 빙글빙글 도는 원의 경로를 그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원둘레를 가지면서 코일과 전류의 곱에 비례해서 나올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평행한 두 도체에, 이게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도체예요? 자, 이렇게 나란한 두 도체에 같은 방향의 전류예요. 같은 방향의 전류면 이 둘 사이에는 여기서 밀고 여기서 밀어주는 무슨 힘이 발생한다? 그렇죠. 흡인력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도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밀어줘요. 이게 되겠죠. 땡겨요. 그렇죠? 우리 이것도 하나 정리해볼까요? 나온 김에. 그러면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두 도체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했을 때요. 간격에는 반비례. 간격이 좁을수록 힘은 세지고요. 도체가 두 개이면서 각각의 도체의 전류에 비례하면서 맥락 없이 나오는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다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를 봤더니 바로 나왔어요. 두 개의 평행한 도선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여기 바로 있네요. 바로 계산해 볼까요? 간격이 5cm니까 0.05m로 환산. 몇 개요? 두 개요. 각각의 몇 암페어씩이 흐른대요. 각각 10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자, 분모가 소수면 보기 싫다. 곱하기 100. 동일하게 곱하기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뭘로 정리가 돼요? 5로 정리가 돼요. 저는 계산하기 쉽게요. 요 두 개를 묶어서 20 곱하기 요거 두 개 묶으면 10의 3승 1000이니까 요렇게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리고 5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정리를 했고 중간중간 문제에서 우리가 이론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대망의 마지막 파트를 향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